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가족과 좋은 밤 보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정이 아주 따뜻한 그런 화목한 촛불 같은 따뜻한 그런 그림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어떤 걸 또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메이저, 그러니까 기관하고 웨인하고 하방 포지션, 상방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뷰가 상방인지 하방인지도 한번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선물에 대해서 또 한번 살짝 알려드리는 그런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선물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릴 때 선물 한 호가의 수익이 되게 궁금하시죠? 자, 주식은 50원씩 오르고 100원씩 오르고 500원씩 오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시는데 선물은 무조건 한 호가에 12,500원입니다. 자, 선물 한 호가에 12,500원이고요. 선물 한 틱당 0.05씩 움직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01씩 움직이는데 코스피 200 선물은 0.05씩 호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틱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 호가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선물하고는 이런 호가, 한 호가를 한 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있어요. 자, 매수 포지션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는 거고, 자, 코스피 200 선물이 빠지게 되면 하락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주가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하방 포지션이란 주가가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상방 포지션은 상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옵션에서는 조금 틀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을 예상할 때 선물은 매수 포지션, 주가가 하락 예상 시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걸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상방 포지션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우리 주식할 때 매수를 하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물타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주가 더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타거나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포지션이 있어요. 지수가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놨다 라고 했을 때는 하방 포지션으로 해지를 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하방 포지션 한 틱당 12,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0에서 331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0의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20틱이에요. 20틱은 1포인트가 오른다고 해서 25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매도 포지션에서 또 떨어질 때도 한 틱당 12,500원입니다. 그래서 1P, 20틱에서 25만 원의 수익 손실이 이렇게 생겨요. 상방 포지션, 하방 포지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잡을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상방 포지션이나 콜옵션을 잡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주식은 상방 포지션만 가능을 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를 하실 때도 좀 뭐랄까, 메이저 같은 경우에 하방 포지션을 또 갖고 있었으면 특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공매도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주가가 빠질수록 수익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 상하방 두 포지션을 다 단타를 가능해요. 하방으로 더 빠질 것 같아서 한 틱, 두 틱을 먹어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한 틱, 두 틱을 상방으로 먹어도 이게 수익이 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매매를 하신다 할 때 단순히 그냥 선물 옵션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주식보다 단타 매매나 추세를 먹을 때는 이런 선물 포지션으로 자꾸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자, 돌발 변수 뭘까요? 갑자기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하방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사용을 하면 우리 계좌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선물 같은 경우에 한 틱당 12,500원. 그럼 수수료는 얼마냐? 자,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하면 8,000원 정도가 드는데 이건 개인 신용도나 매매가 많으시면 증권사하고 이렇게 수수료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건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서 수수료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S&P 500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2.9불인데 더 낮춰서 수수료를 낮춰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틱당 12.5불, 그러니까 18,000원이 조금 넘는 수익 손실이 나오고요. 수수료는 2,900원, 그러니까 4,000원이 조금 더 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수수료가 나옵니다.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틱당 5불이에요. 수수료는 2.9불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 뭐 WTI, 뭐 이런 골드나 이런 것도 다 한 틱당 12.5불. 자, 근데 해외 선물은 한 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 호가, 선물은 한 틱, 해외 선물 한 핍. 이렇게 단어가 생깁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5불. 자, 수수료도 2.9불 동일하고요. 자, 항생 지수는 홍콩 10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항생 지수를 매매를 하시거나 골드나 크루드 오일 이런 걸 매매를 하실 때 해외 선물 계좌를 증권사에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피츠부탈 사정에 의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 이런 걸 못 잡았다. 자, 그런데 6시부터는 선물 야간 선물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도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라면 S&P 500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을 매도를 쳐서 주가가 하락 시에 더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도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매수 포지션만 갖고 여러분 생활을 했잖아요. 매매를 하고. 자, 이런 하방 포지션, 이런 지수가 빠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대응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코스피 지수가 이런 지지선들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거는 메이저,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 라인들을 쭉 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개인들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라인들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시에, 음봉을 이렇게 내려올 시에,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지선을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선물 매도 포지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밑에 있는 지수가 떨어질 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지선에다 반등이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오래 걸리겠죠. 자,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위칭을 해서 하방 포지션,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에서 또 수익을 챙기고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반등치도 상방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해서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지선들이 깨졌을 때는 풋옵션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콜옵션을 잡아서 또 수익을 또 많이 챙기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옵션은 옷 매도 상품이 있고 옷 매수 상품이 있는데 옷 매도 상품은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마시고 옷 매수 상품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을 하나 한번 또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밑에 2390포인트를 찍고 반등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2390포인트가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이고요. 자, 마켓 이너 1부에서 앵커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탁구공을 던져서 반등이 어디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죠. 앵커님 말씀하시죠. 자, 추세선을 긋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선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2390포인트에서 반등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장면이고요. 자, 2390포인트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밴드 공부방에 다 글을 써서 캡처를 해서 알려드렸어요. 2390포인트 지선을 코스피 지선 찍었습니다. 자,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2390포인트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제 뷰도 상방 뷰로 턴하겠습니다. 하방 끝.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던 그 코스피의 모습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들 매수점 잡는 법은 여러분들 제 밴드 공부방에 벌써 다 올려놨거든요. 공지사항 보시면 그 위에 제일 위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지지선에서 매수 잡는 법,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법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자, 삼성전자를 외나우 기관 메이저가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자사주 소각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지만, 삼성전자가 그 장중에 8포인트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온 건데, 메이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그 소각 소식을 미리 알고 삼성전자 2390포인트를 찍을 때 삼성전자를 같이 그렇게 매수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요거를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메이저는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르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을 거라고 누가 알려드렸죠? 자,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가 밑에 있는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2390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쭉 치고 올라갔죠. 제가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밑에 있는 2398포인트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398포인트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나온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선물지수도 7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W자로 반등을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계엄령을 발표를 했죠. 자, 계엄령을 발표해서 월요일 날 밑에 있는 선물 지지선까지 찍었습니다. 자, 이 선물 지지선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 이 라인들, 최저점 라인들을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추세 지지선도 저랑 똑같이 한번 그어보시면 어디서 가지고 온 지지선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그래프를 늘려서 캡처해놓은 사진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2360포인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건 코스피 200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313 밑에 있는 지지선이 313 지지선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라인들이 과거 저점 라인들과 연결된 그 라인들을 쭉 연결하면 313포인트입니다.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오늘 고점 같은 경우에도 324.40입니다. 324.40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밴드 공부방에 말씀을 드리면서 선 매도 포지션 그리고 324.40 라인을 찍을 때 풋옵션을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수익이 나던 그런 오늘장의 그림도 밴드 공부방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추세선을 그어 놓으신다면 그날의 고점, 그날의 저점을 다 알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때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거나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아셔야겠죠. 코스피 지지선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2355포인트 라인을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또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라인은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인데 이 라인들을 지지하는 것과 지지하지 못할 경우 밑에 있는 지지선 2355포인트 그리고 초록색 라인을 지지할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이 추세 지지선도 잘 보시면 과거에 메이저는 이 라인들을 지지선 역할을 했고 뚫고 내려와서는 저항선을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 라인들도 계속 지지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들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던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음봉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잘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추세선도 어디에서 그어왔는지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셔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신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헤드앤숄더,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라인을 진행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조정이 나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덧붙였냐면 M자형 헤드앤숄더, 즉 이런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역헤드앤숄더를 많이 만든다고 여러분들 그 교육 강의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자, 현재 구간은 팔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 왼쪽 어깨 라인을 지금 진행한 후에 아랫머리 구간을 완성을 하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한다는 거는 역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 경우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헤드앤숄더 다음에 역헤드앤숄더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지금 밴드 공부방에 벌써 다 올려드렸으니까 자, 여기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카메라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제 밴드 공부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벌써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을 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드리는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잡으시고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어디가 저항선인지 알았다면 그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셨겠죠. 자, 지지선이 어딘지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잡자마자 수익인 상황이면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미국장도 제가 추세선을 그어서 어느 라인이 저항선이고 어디가 지지선인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예요. 다우지수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 이런 저항선들, 추세 저항선들을 쭉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만약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이런 저항선을 찍는다면 목표점을 삼아서 여러분들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라인들은 계속 연동이 됩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은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해줘요. 자,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찍었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이건 신대가에서 나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이런 지지선도 거꾸로 그으시면 이런 라인들 찍으시면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도 볼 수가 있고 요 라인들은 과거에 저항선이었어요.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뀐다. 요거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이 지지선과 연결을 해보면 이 라인은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그 라인들이겠죠. 자, 추세선은 매수나 매도 라인을 알기에도 좋지만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라인들이 단기 저항선이 있고 이런 단기 저항선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종목에 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도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선들은 예전부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그 지선인데 그 라인들을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을 삼았던 그 라인들도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을 아직 찍지 않았으니 이런 라인에서는 찍으면 한 번씩 조정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우와 나스닥이 단기 저항선에 형성이 되는데 저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장 코스피도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추세선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예요. 자, 테슬라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신대가 방송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헤드앤숄더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팔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위에 있는 머리 구간을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머리 구간이 완성이 되고 어깨 라인과 팔라인을 완성하는 하락 차트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지선이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깊게 볼 만한 그 지선입니다. 이 지선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라인들이 펼쳐지니까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 이런 라인들은 제가 밴드 공부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저항선들은 어떻게 제가 설정을 했는지 나중에 보시면서 그 라인들 설정을 하시고 나중에 테슬라 본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빠지게 된다면 아, 테슬라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본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가 조정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크라운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매산자 차트라고도 많이 하세요. 어르신분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올라와서 왼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나서 머리를 만든 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차트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양봉이 이렇게 떠버렸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마련이 되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또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아까 제가 테슬라를 말씀을 드릴 때 지금 M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테슬라는 위에 뾰족하게 그리고 있었죠.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내려올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런 지선들이 있어요. 이런 라인들은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가 있는데 요 라인들이 현재 단기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단기 저항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역헤드앤숄더 아랫머리를 그리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역헤드앤숄더에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난 이 종목명하고 매수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다 올려놔 드렸고요. 향후에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 신법도 잡아드리면서 위에 있는 목표치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매도는 조금만 참아보시라. 털 쉬고 싶으시면 이런 라인에서 30% 40%만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제 추천 공략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 후반에 제가 공략주를 2개를 더 가지고 나왔어요. 그 공략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 시청 고정하셔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평선도 많이 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스토캐틱 같은 이런 보조지표도 많이 보시면서 대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제 그래프에는 이평선과 보조지표가 없습니다.
자, 제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은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이런 지선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고요.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 매도점이 아니라 돌파를 한 후에 크게 올라갈 때 목표점을 두고 그 라인에서 매도라는 그런 전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매수점을 잡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그래프 깔끔하죠. 이평선과 보조지표가 없습니다. 밑에 거래량 하나 있는데 이건 캡처해서 제가 이런 화살표 긋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거래량만 하나 띄워놨을 뿐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쫙 펴세요. 500개, 1000개, 1200개도 늘리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자, 일봉상 그렇게 늘렸는데 그 라인들을 계속 저점들과 저점들을 이었더니 그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한 번 더 다시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연결을 해 놓으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 첫 번째 매수 찬스가 생깁니다. 자,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매수 찬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저항선도 하나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저항선들, 일봉상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삼각형이 돼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목표치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도 저쪽 고점하고 고점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최종 목표치 큰 저항선들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점하고 고점들을 연결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추세선을 설정을 해서 그 라인에서 매도를 하시는 그 전술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라인에서 매수를 못 잡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매수 찬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네, 여기서 못 샀는데 돌파가 나오네. 이 저항선을 돌파 나올 때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조정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음봉으로 나올 때 저항선을 지지선 삼을 때 거기에서 매수를 보셔야 되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1차 목표치로 두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라인에서 지금 두 번째 매수 찬스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상한가 가는 그림도 나옵니다. 자, 이거 지나간 차트 가지고 상한가 간 차트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공개방송에서 제가 2,350원에 매수를 드려서 이렇게 그대로 제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알려드린 내용을 똑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저는 50%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50%만 매도를 하냐면 물량을 전부 다 갖고 있으면 신법이 잡기가 힘들어요. 수익금을 보고 있으면 아까는 2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수익, 아까 털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상한가를 하면 50%를 털면 개파락이 나와도 수익, 나머지 물량을 넘겼더니 갭상승이 나오면 더 수익이죠. 그래서 50%만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신법을 잡고 대응하시기 아주 좋아요. 넘겼더니 그 다음날 갭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연상을 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50%를 털었고요. 이 상한가에 전부 다 매도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매수 찬스가 있는데 세 번째 이렇게 갭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수를 잡으라는 거냐? 요런 라인에 잡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은 좀 특별한 라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갭으로 올라갔죠. 갭으로 올라갔으면 나중에 이걸 갭으로 메꾸고 나서 다시 찍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갭은 무조건 메꾸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제가 아침 마켓나우 2부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찍으러 오니까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4,000원서부터 3,900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930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자, 갭은 한번 메꿨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 조금 남아있지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 저항선, 여기 파란색 저항선을 쭉 설정을 해서 그 라인들을 찍을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들이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집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밑에 있는 매수점에서 잡아서 또 한 번의 상한가를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한 종목에서 벌써 상한가가 3번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50%는 매도를 해야 된다. 상한가에서 신법을 잡기 위해서. 개파락이 나와도 수익, 갭상승이 나오면 더 큰 수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제가 또 50% 매도를 하시라고 또 공부방에 또 알려드렸어요. 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고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추세 저항선을 그어서 요 라인들 찍을 때 매도를 하자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송에 나왔을 때는 7,0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 7,000원 부분. 자, 고점 기준으로 83%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제가 매도가 기준으로 78%의 수익을 또 한번 안겨드린 집 매트릭스의 그림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매수 찬스까지 드리고 최종 목표치까지 가고 나서 조정이 쭉 나왔던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집 매트릭스하고 똑같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인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현재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같은 종목이 다른 종목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큰 저항선을 찍고 밑에 큰 지선을 찍으면 헤드앤숄더 그리고 역헤드앤숄더 그리는 그림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매수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벌써 밴드 공부방에 매수가, 목표가, 종목명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팔라인을 만들어 위로 쭉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대가 방송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많이 강조를 해드렸냐면요. 자, W자 반등, 그리고 M자형 하락, 그리고 이 W자 상승을 말씀을 드릴 때도 W자 역헤드앤숄더를 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M자 같은 경우에도 M자형 헤드앤숄더를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교육 자료로도 많이 써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점을 삼을 때는 W자 반등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마켓 위너 1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지지선에서 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반등한 후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뭐가 돼요? W자 반등이 되죠. 자, 그래서 예전에 15만 7천 원에 한번 매수를 드렸던 거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를 드릴게요. 여기 있는 세력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17만 3천 원 라인을 찍고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런 예시까지 드려드리면서 17만 3천 원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라인 예상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HD 현대중공업 제가 말씀을 드린 그 W자 반등이 그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지지선에서 다시 W자 반등이 나온 후에 조정 후에 다시 매수를 드린다고 했는데 17만 3천 원 라인을 찍고, 자, W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W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제가 파란색 저항선 라인을 목표치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만 원을 찍을 때 전량 매도를 드렸습니다. 24만 원 매도를 전량 매도를 드렸는데 24만 2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그 39.88%의 상승이 나왔던 그 모습도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W자가 완성이 됐지만 이 과거를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다시 그림을 그릴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가 나오게 되겠죠. M자형 차트를 그리다가 다시 올라가서 위에는 저항선 찍은 그림도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신대가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9,600원에 매수를 드렸던 삼성중공업 차트도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차트도 제가 이렇게 예시를 그리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9,600원에. W자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갈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 목표치에서 전량 매도를 드리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화살표는 1차 목표치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라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위에 올라가면서 W자 그림을 완성을 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2,200원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을 때 전량 매도를 드린다고 제가 마켓 이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신대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딱 12,200원입니다. 이 라인들 가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추세선을 그어놓으면 그 라인들의 저항선 가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선을 걸으면 매수 가격을 알 수 있고 매수의 시점과 매도의 이유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매수의 이유는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W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으면서 W자 완성할 것이다. 자,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M자형 차트가 되겠죠. 자, 밑에 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그 삼성 중공업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지금 현재 계속 찍으면서 투닥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현재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지선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라인들, 파란색 추세선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던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들을 다시 찍을 때는 매수점을 삼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 라인 매수점을 드렸고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위에 있는 정선까지 26.68%의 상승이 나왔던 그 그림들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STX 그린로지스 저항선이었던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죠. 그렇다면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을 갭으로 올라갔죠. 갭으로 어디까지 올랐어요? 위에는 저항선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갭, 이거 갭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갭은 메꾸고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추세 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나중에 찍고 나서 1,300원이에요. 1,3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어 나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선 저항선이었고 뚫고 올라가선 지선 삼았던 이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하면 딱 그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갭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찍으러 내려와서 그 이 파란색 지선을 찍으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해운도 찍기 전에 제가 아침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간 그런 그림들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또 3거래일 후에 이렇게 24.9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찍었어요? 그 라인들을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올렸더라. 다시 올리고 나서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어떤 라인을 또 지지하고 올라갔죠? 이 라인이 원래 저항선이었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하지만 이걸 뚫고 올라가니까 지선 삼아서 위로 올라가더라.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또 뚫고 올라가서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보면서 대응을 할 때 이런 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 시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양봉 크게 올라가면 2% 3% 더 먹으려고 올라가시는 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 시에 그 라인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매수를 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면 이런 그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또 매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도 33.84%까지 상승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도 보시고 계시고, 자, 제가 마켓 위너에서 또 한 번 매수를 드렸어요. 자, 2,32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위에 올라오고 있죠. 자, 이거는 왜 18.1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M자형으로 단기 조정을 거친 후에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지선 찍었어요. 여기서 반등 나면 뭐예요? W자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랩지노믹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뭐가 된다? 지선이 된다. 그런 라인에서 매수를 드려서 20.58%까지 또 상승이 나오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라인들을 다시 찍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셨죠?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항선 뚫으면 지선으로 바뀐다. 자, 이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이런 지선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면 과거 일봉 저점에서 하고 연결이 되는 그 라인들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오면서 27.78%가 나오니까 추세 지지선을 긋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지금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LS 일렉트릭 얼마에 매수 드렸어요?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찍을 때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삼각 수렴 구간 돌파를 했죠. 저항선 찍고 내려올 때 매수를 봐야 되죠.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셔도 되는데 저는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려서 위에 올라올 때 이거 오늘자 그림이에요.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해드리냐면 자,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을 오늘자에 뚫었습니다. 자, 뚫었다는 의미는 한 번 더 LS 일렉트릭 위에 있는 정선까지 달려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제가 이 방송했던 거 계속 캡처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올라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미반도체도 밑에 있는 지선 오기까지 오래 기다렸어요. 자, 6월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제가 리뷰는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런 라인들 지선, 연두색 지선이 맞는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제가 7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언제 찍었다? 12월에 찍었다. 자, 이 밑에 있는 지선 찍으러 올 때 69,6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근데 69,400원까지 딱 찍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27.87%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12만원 목표가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 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그 라인을 지선 매수로 보시면 된다. 자, 이 SK 하이닉스도 제가 욕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3일 날 매수를 드렸는데 17만원 중반에 했을 때 15만 3천원서부터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주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어요. 10% 이상 떨어져야지 매수를 잡는다고. 하지만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오니까 아무 얘기도 안 나오죠. 자, 20% 위에 있는 20만원서부터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20만원이 30.76%입니다. 자, 20만원 갔을 때 80% 물량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자, 왜 매도를 했는지 이제부터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일봉상 추세,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을 삼고 깨고 내려오면 그 라인을 저항선 삼았어요. 또 찍고 조정이 나오죠. 쭉. 자, 찍고 나서 조정 쭉 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 라인을 그대로 연결하면 자, 20만원 털고 나머지 20%는 자율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파란색 저항선 이거 추세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기서 매도하셨던 분들 느끼신 게 많으셨을 거예요. 자, 내려오고 나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16만원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선을 알고 대응을 한다면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밴드 공부방에 벌써 지지선 라인 매수점은 찍었고 오른쪽 역헤드앤숄더 라인을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만 거두시면 됩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고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략주를 드릴 그 종목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하나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대가에 나와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 차트예요. 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기존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은 나중에 단기 저항선으로 한번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밑에 있는 지지선 W자 지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한 번 더 찍고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고요. 자, 올라탈 경우 이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타고 옆으로 길 경우에 이렇게 된 숄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 제가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매수가 15,3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근처고요. 15,300원 오시면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표가가 27,000원입니다.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고요. 이 라인들은 하나솔루션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언제나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매수를 잡으면 목표가는 이 라인 파란색 저항선 27,000원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 13,950원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볼게요. 자, GS 글로벌입니다. 자, 이 GS 글로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이 지지선 라인들과 쭉 이어놓으면 그 라인들을 지지하고 반등이 일어났어요. 자, 과거 요런 라인들을 찍었던 추세 지지선들 과거에 연결을 시켜놓으면 그 라인들이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바뀐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1차 저항선 요 라인에서 옆에서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오는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라인을 지금 그리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한번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 2,500원입니다. 2,500원 어딜까요? 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4,470원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라인이 4,470원이에요.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팔라인을 완성할 경우에 4,470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차 저항선이 3,500원 라인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부담스럽다 하실 경우에 3,500원에 한 물량을 30% 40%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손절가 2,280원 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을 깨지면 W자가 살짝 무너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280원 라인을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보시면서 저항선은 목표가를 어디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최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한다면 그 라인들이 또 목표가가 될 겁니다. 자, 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 목표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자, 특히나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왔을 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점을 잡으셔야 되겠고, 나중에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M자형 헤드앤숄더 다음에 많이 만드는 게 역헤드앤숄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자꾸 한번 여기서 반등이 크게 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빠르게 잡아서 여러분들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맞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한번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자, 이런 예수님이 탄생한 이런 날에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